여러분들이 짜셔야 되는 건 그 롱 넘버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릿수 디지트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럼 저 디짓이 저 안에 몇 번 나오냐? 지금 몇 번 나와요? 2가 2, 3, 4, 5, 2, 7, 8, 2니까 2가 4번 나오죠? 그쵸? 4번 나와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결과값이 4가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응? 여기 숫자가 있잖아. 요 숫자에 각 자릿수마다 한 디지트겠지. 얘랑 비교해서 얘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안. 힌트. 이 숫자에서 맨 마지막 디짓은 디짓 2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맨 마지막 디짓을 추출하려면. 맨 마지막 디짓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뭐? 나머지 몇? 나머지 몇을 하면 2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10? 나머지 10. 나머지 10 하면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처음 거는 2를 그렇게 추출하는데 8은 어떻게 추출하면 될까? 그럼 8은 어떻게 추출해요? 2는 원래 숫자에다가 모두 10 하면 2가 나와. 그럼 그 다음 숫자 8을 어떻게 추출해내요? 어떻게? 어떻게 추출해? 으이씨. 어떻게 추출해? 어떻게 추출해요? (150이라는) 숫자를 15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50이라는 숫자를 15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0? 나누기 10 하면 한 자릿수씩 줄어들어요. 자, 이 이상은 이제 힌트 다 드린 거니까 짜보세요. 잠깐. 왜 폼을 돌려? 폼을 돌리면 몇 번 반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값은 받았는데 이 넘버가 있을 때 얘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 자릿수를 계산하려고? 우선 성호? 네. 우선 우리가 카운트 매칭 디지스니까 몇 개 나왔는지를 계산해야 되죠. 그거를 그 계산된 값을 유지할 변수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거부터 선언합시다. 인트.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 카운트라고 합시다. 카운트. 영어 잘하네? 뭐 이렇게 맞았어 아까. 걔가 초기 값은 뭐 해야 돼? 오케이. 나중에 걔를 뭐 해야 돼? 리턴? 얘를 값을 줘야 되지? 계산해서. 그럼 리턴? 뭐야? 리턴? 카운트. 자, 그러면 가서 여기서 이제 반복을 해야 돼요. 몇 번 반복할지 모르겠으면 while true while true 가로 열고 닫아봐. 자, 반복하는 동안에는 뭘 해야 되겠죠? 방금 설명드린 거 들었죠? 나머지 10 전체 값을 모두 10 하면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랑 뭐를 비교해야 돼? 디지트랑 비교를 해야 되고 그걸 한번 짜봐. 응? 이 넘버를 모두 10 하면 값이 하나 나오죠? 그 값과 디짓을 비교해야 돼요.
다 찼어? 예. 다 찼어요? 왜 찼어? 오케이. 잘했어. 근데 비교는 이코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하지. 그치?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넘버를 10으로 모두 하라니까. 오케이. 답 나와? 뭐 하고 있어? 투서? 왜 안 짜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는 거 아니지? 또 다. 자, 오케이. 자, 언제 반복문이 끝나야 돼요? 언제 끝나야 돼요? 계속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0이 돼. 오케이. 앞에 거 보지 말고 본인이 짜. 앞에 거 보라는 거 아니야. 본인이. 실행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4 나와? 4 나오네. 잘 짠 것 같아요? 잘 짰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못 짜신 분? 아직 못 짜신 분? 근데 지금은 무한 루프로 돌려놓고 안에 들어갔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 조건을 처음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잘 모르면 이렇게 짜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짜고 나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 이거를 보고 조건을 다시 생각하는 거지. 조건이 뭐였어요? 넘버가 0일 때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넣으면 요 true에다가 true 대신에 조건을 넣으면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넘버 0?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반대해야 되지. 얘는 요걸 때 나가는 거니까 저 화해문에 쓰는 것은 어떨 때 안 나가야 된다는 걸 쓰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안 나가는 건 0을 봤을 때 not equal 0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프로그램이겠죠. 그렇죠? 0보다 크다. 그럼 아직 숫자가 있는 거죠. 디짓이. 그럼 그거를 비교해보면 되죠. 어렵지 않네. 저기 모자 쓴 친구. 그 어떻게 짠다고? 어떻게 잘라 그랬어, 지금?
이거는 누구 안 부를게. 하루에 한 명만 부를게.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면 넘버를 문자열로 어떻게 바꿔? 이제는 화일문 쓸까, 포문 쓸까? 화일문 써요, 포문 써요? 어? 포문 쓰죠. 그렇죠. 포문. for int I 고 0, i는 s.length I 플러스 플러스. 이 안을 짜보세요. 저거 짜려면 뭐가 필요해? 저거 짜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저거 짜고 싶은데 짜져요? 필요한 게 있지 않나? 뭐가 필요해? 저거 짜려면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거 없어? 어? 디지트를 캐릭터로 바꾼다? 디지트를 캐릭터로 바꾸는 게 필요하대요. 거꾸로도 하면 안 될까? 캐릭터를 디지트로 바꾸면 되잖아. 지금은 저 디지트를 캐릭터로 바꾸려고 한 거고, 둘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둘 다 돼. 디지트를 캐릭터로 바꿔서 비교할 수도 있고, 문자열로 만들어진 캐릭터를 디지트로 바꿔서 디지털로 비교할 수도 있죠.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배운 것 갖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노트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몰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 안 돼. 얘는 캐릭터니까. 하나 써? 이렇게 바꾸면 얘는 문자열이 됐지, 캐릭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 S 뭐야? 캐릭터 I. 이렇게 하면 돼? 네, 되게. 캐릭 디지트에다가 하고 그거를 캐릭터로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 예, 문자가 0에서부터 9까지 쭉 이어지고. 그럼 빼야지. 이게 인트 양량 0은 0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하신 분, 성공한 사람, 된 사람, 또 사람 없어요? 제가 하는 방법, 우선 한 가지 방법. 요 문법 이해돼요? 이해되지? 마음에 안 들어? 디지트를 문자로 바꾼 다음에 첫 번째 문자를 취한 거예요. 그래도 돼요? 캐릭터 돼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앞에 친구가 한 건데. 이렇게. 요 문법은 이해돼요? 아스키 코드든 유니코드든 문자들을, 그 숫자 문자들 3, 4 쭉 연달아 가요. 그럼 디지트는 0, 1, 2, 3, 4, 5, 6 그렇게 되겠죠? 한 자릿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요 0 문자, 그 0 기호 문자에다가 디지트를 더하고 걔를 캐릭터로 변환하면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가 나오겠죠. 두 가지. 둘 다 이해됐어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얘는 디지트를 캐릭터로 바꾸는 거죠.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하면 이 캐릭터를 뭘로 바꾼 거예요? 문자열에 있는 그 문자들을 뭘로 바꾼 거예요? 정수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10은 10진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10진수. 그러면 여기서 if 커가 디지트하고 같으면 플러스 카운트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저 C를 쓸 거면 여기다 밑에다 그냥 써보면 C가 S 캐릭터 at i면 플러스 카운트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뭐야? 왜 안 돼? 저기 이거 하나만.
하나만 빼놓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거 갖고 짜겠지. 그렇죠?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문자열로 바꾸고 다시 함수 부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얘도 이제 함수를 써서 바꾸는 거니까 얘가 제일 깔끔하긴 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한 게. 근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의 속도 차이는 뭐 얼마 안 날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이 셋 중에 하나는 좀 떠오르면, 즉 요거는 그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바는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생각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자바에 있는 그 래퍼 타입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캐릭터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정수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또 고민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얘랑 비슷한 방법으로 그 코드에서 0을 빼도 되죠. 그렇죠? 거꾸로 해도 되잖아. 여기 캐릭터에서 s.캐릭터 at i 빼기 얘를 해서 정수로 바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nt current가 int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그렇죠? 안 돼? 죄송합니다. s.character at i 이렇게 하면 네,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화일문이니까, 그러니까 반복문, if문이니까 뭘 좀 봐주시면 되면 어떤 경우에는 화일문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for문을 쓴다,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 문제의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런 팁들도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네, 마우스 어디 갔어? 리드 코드에 가서 9번 팔린드롬 넘버, 팔린드롬 수. 요번 ACM, ICPC에서도 팔린드롬 수가 나왔는데 그거보단 쉬운 문제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짜지 말고 여기 보면 determine whether integer is a palindrome. 그러니까 팔린드롬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2, 3, 3, 2 팔린드롬이에요, 아니에요? 팔린드롬이죠.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숫자가 같은 것을 팔린드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팔린드롬을 따지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do this without extra space라고 그래요. extra space를 쓰지 않고 해라 라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extra space를 쓰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 방금 했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었는데, 하나는 모두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 문자열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있었죠. 문자열로 바꾼 것은 extra space가 아닐까? 문자열로 바꿔서 처리하면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한번 짜보세요. 문자열로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자열로 숫자를 바꾼 다음에
그게 팔린드롬인지를 따지는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그리고 한번 서밋 해보세요. 서밋해나. (9번입니다) is palindrome number. 숫자가 팔린드롬 숫자인지 아닌지. 복잡하게 짜지 마시고 문자열로 바꿔서 짜보세요. 여기 이 경우에는 뭐 정수로 바꾸고 뭐 문자열 정수로 바꾸고 이럴 필요 없죠. 요번에는 for문 써요, while문 써요? 요번에는 for문 쓸까, while문 쓸까? for문 써? for문 써봐. 색인이 몇 개 필요해요? 색인이 몇 개 필요해? 색인, 아니, 길이의 절반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팔린드롬인지 비교하려면 처음과 끝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리키는 색인, 얘를 가리키는 색인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짤지 모르겠지만. 프런트는 얼마예요? 프런트 색인. 프런트가 요거고 백이 요거예요. 그럼 프런트 값은 얼마? 프런트 값은 얼마? 색인이 얼마야 돼? 0. 인트 백. 백은 얼마? 백은 얼마? 백은 얼마 돼야 돼? 요 색인은 얼마야? 반복문은 조건이 뭘까? 프런트에 있는 문자랑 백에 있는 문자를 비교해요.
비교했을 때 어떻게 비교해요?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같은지 비교해요? 다른지 비교해요? 같은지 다른지? 같으면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멈춰야 돼요? 같으면 계속 해야 되고, 다르면 갈 필요 없죠. 팔린다면 아니죠. 그러면 not equal면 뭘 해? 브레이크 해? 아니면 뭘 해? 브레이크 해? 브레이크 왜 해? return false. 오케이. return false. 그러면 같아. 그럼 뭘 해야 돼? 프론트와 백을 어떻게 해? 프론트는 백은 그러면 화일문은 어떨 때 반복을 해요? 프론트가 백보다 클 때? 커지가 같아지면 그만둬야 돼요? 반대를 써야지. while은 true일 때니까 프론트가 백보다 어떨 때? 작으면 가는 거예요. false를 안 만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eturn true. 이렇게 해서 제출해보면 답 맞아? 제출해본 사람 맞아? 근데 맞게 나왔어? 통과돼? 통과되면 안 되는데? 통과돼? 통과 안 되는데? 이게 통과돼? 잠깐. 통과되면 원래 통과 안 되는데? 통과된다고 이게? 통과되네? 이게 통과가 안 돼야 정상인데. 이상하다. 잠깐. 커스텀 케이스. 이게 -2에서 코드 돌려봐요. 폴스 나오나? 이 문제가 아닌가?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는 고려 안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닌가 보다. 다른 문제랑 착각했나 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양수만 문자열로 바꿨을 때 숫자가 인트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원래 우리가 -2면 여러분들은 저걸 팔린드롬이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해? 음수가 -2다. 그럼 팔린드롬으로 생각하죠? 저는 팔린드롬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의 기준은 팔린드롬이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음수이면 이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if x가 0이면 false를 주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수니까, 정수죠. 정수는 0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죠. 또 얘 또 특징 중에 재미있는 건 한 자릿수면 그건 무조건 팔린드롬이죠. 양수면. 그렇죠? 근데 만약 길이가 1인 뭐 3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프론트는 0이고 백은 얼마 돼요? 3 한 자릿짜리가 들어왔다. 길이가 하나인 게 들어왔다. 그러면 S.렌스가 몇이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1 빼기 1이 0이 되죠. 그럼 0, 0이면 while면 돌아요, 안 돌아? 안 돌고 true 주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데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은 굳이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if 여기는 요 예제는 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렌스가 1이면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true를 반환하게끔 이제 이런 예외 케이스,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들을 조금씩 그 문제에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속도를 좀 높인다든지 복잡성을 떨어뜨린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짜놓으면 이 뒤로부터는 길이가 1인 거는 생각 안 하고 알고리즘 짜도 되죠. 원래는 짤 때는 길이가 1이든 2든 3이든 다 되게끔 짜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몇 가지에 대해서는 미리 걸르면 나는 그거는 배제하고 나머지들은 내가 이 이후에 따질 것들은 길이가 1 이상인 애들만 따지죠. 그리고 음수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그 음수, 뭐 양수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잘 보시면 좋아요. 좀 근데 이 예제는 아닌가 보다. 마이너스. 딴 건 것 같아. 제가 어제 봤던 다른 문제에서 잘 짜놨는데 음수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제 제출했을 때 이제 그 억셉트가 안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닌가 보지. 여기는 음수가 나오면 무조건 왜? 그렇죠. 당연히 포함되니까 우리 이렇게 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판단하기로는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22 이거는 팔린도름으로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짰구나. 양수 음수를 고려해서 음수이면 양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알고리즘 돌렸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억셉트가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2를 내 알고리즘에서는 false를 주는 게 아니라 true를 준 거지. 왜냐하면 마이너스 기호는 제거해놓고 따졌거든요. 내가 처음 생각할 땐 팔린드롬 그럼 양수일 때 음수일 때가 있는데 음수도 마이너스 기호 빼고 따져서 팔린드롬이면 true를 줘야 되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짰냐면 x가 0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짰거든. 이렇게 해서 짜면 이제 에러 나는 거지. 마이너스 2 하면 나는 true로 주는데 시스템에서는 false로 주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아마 문제 나오면 이게 되게 애매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혹시 면접에서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건 음수도 팔린드롬 쳐요 안 쳐요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질문자한테 만약 질문자가 팔린드롬 넘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한번 짜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팔린드롬 넘버 따질 때 음수도 따지냐 음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그건 합격. 그걸 안 물어보면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딴 얘기를 좀 했고 나머지 설명 안 했던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자, 반복문 작성하실 때 off by one error 또는 fence post error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개의 용어는 같은 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웬만큼 짜시는 분들은 반복문을 짰을 때
막 한 3번 돌아야 되는데 100번 돌거나 무한루프 돌거나 그러지 않고 3번 돌아야 되는데 한 4번 돌다든지 한 번 적게 돌다든지 늘 하나 차이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off by one, 하나 차이로 틀린다. 또는 fence post error라고 그래요. fence post는 이 펜스가 2개면 포스트는 몇 개야? 3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착각해가지고 펜스 2개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포스트를 따져야 되는데 포스트를 3개로 하지 않고 2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도 그 국기 그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예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면 돼요. 테스트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제가 뭐냐면은 투자가 2배가 되기 위한 연수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자율이 있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불려서 이제 언젠가는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데 그거를 실제적인 이자율 갖고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죠. 뭐 요즘 이자율이 한 2% 될 텐데 그거 갖고 따져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가장 심플한 거 갖고 또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자율이 50, 기본 금액이 100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150이 되고 그 다음에는 225가 되잖아요. 이거를 돌려보면 아, 내 값이 맞구나 틀리다라는 게 금방 나오죠.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얘를 0으로 초기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지 2가지가 거의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잘 짠다는 거지. 이것도 못 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까지는 잘 짜는데 내가 이 부분의 실수, 초기 값을 실수해가지고 틀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은 그렇게 따져보면 되고 요 이코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아지는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100원을 투자했는데 얘가 2배가 돼서 200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자율을 100%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첫 해는 1년 지나면 바로 어떻게 돼? 200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따지면 이제 얘가 이게 맞다, 이게 안 맞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이게 맞게 짠 거예요. 맞게 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짤 때 가장 쉬운 예제를 갖고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검증이 되면 아주 복잡한 케이스가 오더라도 맞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뭐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 원래는 모든 경우에 다 된다는 거. 뭐 보통 귀납법으로 크기가 1일 때 되고 n일 때 되니까 n 플러스일 때 된다. 그럼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우선은 쉽게 따져볼 거는 쉬운 예제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내가 이게 이 초기 값이나 이런 그 비교식이 맞나 틀리나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보시고, 그리고 요건데, 아까 그 성호 학생이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잖아요. 무한루프 만들어 놓고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나쁜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될 때까지 반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매번 루프 돌 때마다 반복해야 되는 게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입력이 마이너스 1인지 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입력받고 입력이 마이너스 1인지 보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처리하고 다시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인지 보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짜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브레이크 쓰면 나쁘다. 어쩌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다 보면 입력을 무조건 앞에 한 번 더 해야지. 아니면 이 while문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프 앤 하프 문제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그 루프의 종료를 판단한 시점이 그 반복해야 되는 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복잡하게 그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쓰지 않고 작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알고리즘대로 해야 되니 단계적으로 하고 요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판단해서 브레이크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죠. 무한루프로 걸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절대 나쁜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지난번 우리 했던 예제는 그거는 이제 약간 그것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그 경우에는 0이면 그 0이면 따져야 되나? 0보다 크다. 0 들어오면 0일 때 어떻게 되나? 그거 좀 이상하네.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네요. 하여튼 그 예제는 0L이고 0을 주면 카운트가 0 나올 것 같은데 1 나오지 않고요. 0보다 크다 하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입력이 그 긴 문자 나오는 게 아니라 0L 그리고 0 주면 1 나와요? 네? 네, 나와요. 문자일로 한 거 말고 문자일로 우리 바꾼 거 문자일로 바꾼 거는 테스트 할 거고 문자일로 바꾼 거 말고는 0 나오죠. 예, 좀 잘못된 거네. 그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어쨌든 반복문은 이제 이렇게 짜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요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트링은 불변객체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특정 문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특정 위치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문자를 바꾸고 싶다. 뭐 우리가 그 행맨 게임 만든다든지 이렇게 문자를 추측하는 게임 만들면 처음에 공백 문자에다가 뭐 2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이제 문자를 쓰면 번거롭죠. 그래서 그럴 때는 string buffer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string buffer에는 set으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string에는 set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는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있는 거 갖다 주는 거밖에 없고 뭔가 부르면은 기존 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애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 바꿔주는 거죠. 뭐 to lowercase 하면은 있는 자리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 소문자로 바꾼 문자를 새로 만들어서 반환해주고 기존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수 발생할 때 자바에서는 자바 유틸에 있는 랜덤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고 next int, next double 하면 돼요. 주사위 만들고 싶으면 next int 6이면 0부터 5까지 랜덤하게 줘요. 그럼 주사위 만들려면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요 관련해서 그 몇 해 전에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 졸작으로 오목 게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오목 게임. 그 오목 게임 만들 때 오목이 아니라 윷놀이를 만드는데 윷놀이 게임을 만들 때 그 윷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까요? 어떻게 해서 도 나올지 개 나올지 걸 나올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윷놀이를 여러분들이 만든다. 윷놀이를 만들면 도가 어떻게 나올지 개가 요번에 그 사용자가 던졌을 때 그 사용자가 던진 게 도인지 개인지 걸인지 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될까요? 어려워? 난수 4번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 윷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죠. 그걸 50%라고 치면 50%, 뭘 50%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앞반에서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 틀렸어요 해가지고. 근데 50%라고 치면 50%라 치면 난수 4번 발생을 하면 되죠. 50%로. 그러면 윷인지 도인지 개인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짰냐면 본인이 임의대로 모는 몇 프로, 윷은 몇 프로, 개는 몇 프로 이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밖에 있는 현상을 확률적으로도 모델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윷놀이 짜라 그러는데 모는 좀 6보다는 덜 나오는구나. 걸보다는 덜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윷은 10%, 모는 10%, 뭐 돈은 뭐 20%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단한 거 짤 때, 그리고 우리 테트리스 할 때 랜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죠? 그렇죠. 다음 블럭을 결정할 때 랜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테트리스 집에 가서 고민 많이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실 분은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연락 주세요.